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진입니다. 자, 이번에 또 새로운 김건희 씨의 부적절한 투자 의혹이 밝혀졌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을 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시기가 이제 지금 검찰이 특정하는 시기가 2009년 말에서부터 2012년 말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일어난 것인데, 김건희 씨가 그 주가 조작 시기였던 2011년에 우회 상장 직전에 비상장 회사에다가 3억을 투자를 해요. 그런데 3억을 투자한 그 회사가 곧바로 우회 상장 후에 가치가 급격하게 뛰어 올라서 적어도 20억 이상의 수익을 봤을 것이다. 이런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죠. 자, 중요한 건 우회 상장 직전이었던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일반 개인에게 주식을 사들였던 게 아닙니다. 대주주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3억 원을 매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주주와 김건희 씨 간의 어떤 특수 관계가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주식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들의 특수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식시장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브로커의 제보에 따르게 되면 당시 우회 상장을 주도했던 투자자문사 대표 이모 씨, 그 이모 씨가 브로커인 제보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최은순의 돈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김건희 씨랑은 또 함께 투자를 좀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얘기도 있었다라는 주장도 뭐 그 제보자가 했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의 이야기, 최은순 씨 이야기, 김건희 씨 이야기, 이 이야기가 투자자문사 대표였던 이모 씨를 통해서 브로커인 또 이 제보자 A 씨한테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것이 또 드러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간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또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모 씨가 우회 상장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모 씨의 지인들의 비용을 또 끌어다 씁니다. 근데 지인들의 비용을 끌어다 쓰는데 이모 씨의 지인, 앞서 말씀드렸던 김건희 씨의 모친이자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인 최은수 씨의 그 자금, 이 역시도 이모 씨의 지인 가운데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 돈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뭐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될 수 있는 부분도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정말 최은순 씨의 돈이 쓰였다라고 할 만한 증거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 이러한 돈을 긁어 모았던 이모 씨가 브로커인 그 주식시장 선수라고 얘기를 하죠. 브로커한테 얘기했던 내용들의 정황상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의심해 볼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뉴스타파에서 지적한 바는 그러니까 회사의 내밀한 정보, 그러니까 내밀한 정보를 통해서 투자한 비용이 뻥튀기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한 김건희 씨가, 즉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모친인 최은순 씨와 함께 그 이모 씨와 함께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회 상장된 회사는 공교롭게도 김건희 씨가 투자한 지 7개월이 지나서요.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가 조작 사건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회 상장의 부적절한 투자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이 진행되던 2011년이었는데 그때 마침 김건희 씨가 투자한 우회 상장, 그 우회 상장한 회사가 대박을 쳤고 대박을 친 이후에는 또 주가 조작까지 했다. 거기에 며칠 전에 밝혀졌던 그 N사의 작전주 의혹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김건희 씨의 불법적인 주식 거래에 대한 이슈가 더해지고 있는 거죠. 다만 지금 말하는 이 회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씨의 개입 가능성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김건희 씨 측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 뉴스타파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해명을 좀 해달라. 해당 기간 동안 그 우회 상장에서 대박을 쳤다가 그 대박 친 회사가 7개월 뒤에는 주가 조작까지 하지 않았냐? 근데 그 주가 조작을 했던 기간 동안 그럼 김건희 씨는 혹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전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이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아무튼 주가 조작 혐의는 좀 둘째치더라도요, 현재 뉴스타파가 취재한 그 우회 상장사 논란의 핵심은 뭐냐면요,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그 우회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쓸어 담았다. 그러니까 쓸어 담았냐 안 담았냐, 담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인데, 당시 김건희 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현재 그 자본시장법 기준으로 해서는 불법이죠. 그러나 정말 다만 아쉽게도 당시 자본시장법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때 당시 상장 법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법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를 통해서 내밀한 정보를 취득하고 그걸 통해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비상장사 같은 경우는 그 자본
자본시장법의 위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밀한 정보를 통해서 투자를 했다는 그 불법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법 위반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일단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주가 조작 개입 여부 등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게 된다라면 분명히 이야기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불법이 아니었다라고 해도 지금의 현행법으로 봤을 때는 불법인 점,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해도 도의적 책임과 자본시장을 교란한 그 책임에 대한 반성은 분명히 있어야겠죠. 사과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뉴스타파가 지적한 내용에 따르게 되면 이 사건이 또 하필 박근혜 정부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주도하에, 청와대 주도하에 이 사건이 무마가 됩니다. 그때 무마되면서 김건희 씨의 문제도 함께 수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뉴스타파가 지적을 하죠. 자, 그럼 제가 이 요약한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뉴스타파의 기사를 좀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타파의 기사 함께 보도록 하죠. 자, 김건희 우회 상장 그 대박 직전 비상장 회사에 3억을 투자했다. 자, 동부증권 애널리스트 출신 이모 씨 2009년 이 투자자문사를 설립한 뒤에요, 일본의 유망 바이오 기업인 온콜로리스 바이오 파마, 이 회사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이제 에이즈 치료제 기술을 이제 개발해서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써버린 거죠, 이걸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자금난에 허덕이던 회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온콜리스를 인수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를 좀 물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UI라는 회사를 찾아내죠. 근데 이 UI라는 회사는 바이오 제약 회사입니다. 설립된 지는 불과 1년밖에 안 됐고요. 근데 이 UI의 경영진이었던 안모 씨와 한모 씨를 이모 씨가 설득을 해요. 내 돈 10억 하고 내가 이제 한 30억 정도 더 해가지고 모아서 내가 힘을 좀 합쳐볼게. 그래서 유상증자로 40억 원을 넣었죠. 그래서 지분 45%를 획득을 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해당 UI 회사라는 곳에 재무담당 이사로 취임을 하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곧이어 이 UI를 활용해서 온콜리스의 지분 획득에 나섭니다. 그래서 온콜리스의 지분율이 50%까지 되도록 합해 60억 원 정도를 온콜리스에다 넣은 거죠. 그런데 이 온콜리스의 지분을 50% 이상까지 끌어올렸는데 이후에 대박이 터진 겁니다. 인수를 한 지 3개월 만에 이 미국계 다국적 제약회사, 그 미국계 다국적 제약회사를 통해서 3천억 원대 규모의 라이센싱 아웃, 그 계약을 성공을 한 거죠. 온콜리스의 인수와 수출 계약이라는 호재를 주식시장에서의 수익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또 상장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온콜리스의 지분을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 이 설득하고 거기에 이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던 UI라는 회사는 하필이면 또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이유는 뭐 그 업체 경력도 짧고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굉장히 적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모 씨는 우회 상장을 하기 위한 방식을 이제 찾아봐요. 그러다가 여기서 얘기했던 우회 상장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우회 상장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3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부실한 상장 기업을 인수합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영권을 받아다가 상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상장이 이미 되어 있는 회사를 인수합병했기 때문에 상장을 하기 위한 조건들을 갖출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만큼 시간과 돈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장된 회사랑 비상장 회사, 두 회사 간에 발행된 주식을 서로 교환을 해요. 그래서 상장 회사에 비상장 회사가 이 자회사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상장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을 영업 양도의 형태로 이제 상장 기업에다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 상장 기업에서 주식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한 3가지 방식으로 우회 상장을 보통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모 씨는 방금 말씀드렸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인 부실한 상장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장사였지만 주가가 낮았던 후너스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2011년 2월부터 해가지고 타진하고 마침내 결정이 됩니다. 인수가. 자, 그리고 넘어가 보죠. 자, 김건희 씨가 UI 주식 3억 원어치를 사들인 것, 바로 이 시점, 그러니까 2011년 4월 대주주였던 한모 씨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이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UI 주식을 사고 나서 약 2달 뒤 후너스는 UI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고요. UI가 이제 후너스를 지배하는 모 회사가 됩니다. 자, 이 공시만으로 후너스의 그 주가는 가파르게 뛰기 시작했고요. 6월 15일자 종가 기준 주당 2,725원이었던 게 8월 주가는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13,682원이었죠. 뿐만 아니라 후너스의 최대 주주였던 UI 회사의 가치도
역시나 같이 함께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한 투자회사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언뜻 계산해 보더라도 김건희 씨가 3억 원에 그때 당시 투자를 했으면 20억 원 정도는 팔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3억 원을 이 대주주인 한모 씨로부터 사들였을 때 그 시점부터 누군가가 그 주식을 받기로 설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얘기도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구인지 몰라도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도록 설계를 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자본시장법상 이 내밀한 정보를 통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었어요. 근데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불법이었죠. 근데 김건희 씨는 비상장 회사를 통해서 교묘하게 자본시장법의 그 허점을 노려서 투자를 했던 겁니다. 내려보죠. 자, 김건희 비상장사 대주주 지분 어떻게 샀나? 그것도 일반인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삽니다. 그래서 한 선수로부터 제보가 들어온 바에 따르면 투자자문사 대표 이 씨가 앞서 말씀드렸죠. 내가 저기 최은순 돈 관리한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돈을 관리한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와도 함께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얘기도 했고요. 자, 이모 씨 원래 최은순 씨의 돈을 관리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UI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40억 원을 넣었을 때 이 씨 본인의 돈이 그 10억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30억이 어디서 나왔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최은순 씨가 이 자금을 댔던 인물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주주로부터 김건희 씨가 지분을 직접 사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특수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투자회사 대표의 이야기고요. 자, 우회 상장 공시 2달 전 대주주의 물량을 사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김건희 씨가 UI에 3억 원을 투자하고 난 2011년 4월 공교롭게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한참 진행 중인 시기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앞서 요약드렸던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UI는 대박 이후 주가 조작에 연루됩니다. 우회 상장을 주도한 이모 씨가 작전의 주범이었다라고 하죠. 2011년 6월 UI와 후너스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씨는 후너스 대주주 A 씨로부터 주식 1,000만 주를 주당 4,500원 총 450억 원에 매입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매입 자금이 모자랐고 같은 해 8월에 계약이 변경이 되죠.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 1,000만 주 사기로 했는데 우리 666만 주만 삽시다 라고 하면서 최초의 450억 300억으로 깎아버렸죠. 근데 이 666만 주로 줄였는데 666만 주조차도 UI가 다 사는 게 아니었어요. UI는 444만 주만 사고요. 나머지 177만 주는 사채업자인 B씨를 통해서, 그리고 또 44만 주는 그 사채업자 B씨를 통해서 소개받은 개인 그 두 명이 사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하죠. 문제는 여기에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계약이 변경하면서 1,000만 주에서 666만 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주주 A씨에게는 아니 원래 1,000만 주로 얘기를 했었으니까 333만 주가 이제 자녀 지분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그 1,000만 주에서 이제 666만 주만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 씨가 이거 333만 주 이것도 블록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닫혀 있을 때 시기에 거래를 약속해서 하는 매매를 얘기하죠. 이제 블록딜이라고 하는 게 시간외 거래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록딜을 통해서 주당 10,000원 이상에 팔아주기로 A씨에게 약속을 합니다. 사채업자 B씨의 주식 177만 주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 이면 계약이 E씨의 발목을 잡게 된 거예요. 우회 상장의 효과로 2011년 8월에 이제 장중 최고가 13,000원대를 이제 찍긴 했는데 후너스 주가가 이제 그때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하더니만 9월에는 6,000원, 뭐 10월에는 아무튼 10,000원대 이하로 계속해서 밑돌았던 거죠. 기존 대주주였던 A씨와 사채업자 B씨의 자녀 주식을 10,000원 이상에 팔아주기로 이제 했던 이면 계약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E씨가 10,000원대 이상으로 이제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가 조작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이 사채업자나 사채업자를 통해서 이제 소개받은 그 개인들은 자꾸 이 씨를 압박하니까 이 씨는 그래서 이제 주가 조작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1년 11월 이제 이 씨 투자 사무실을 운영하던 C와 D 씨를 찾아가서 시세 조정을 좀 의뢰를 했다라고 하고요. 시세 조정 자금 마련에는 후너스의 주식이 사용됩니다. 후너스 주식 222만 주를 CC 등에게 줬고요. 이 주식을 담보로 해서 시세 조정 자금 100억 원을 빌려서 작전에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 주가 조작 기간 동안 총 4,086회의 시세 조정 주문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후너스의 주가는 이 씨의 계획대로 10,000원 이상으로 유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이모 씨와 함께 이면 계약을 했던 이들, 주요 주주들은요, 주가 조작을 통해서 들어왔던 개미,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다 던져버리고 이득을 남겨 떠나버린 거예요.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아치우니까 주가는 당연히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주가 조작이 실행되던 시기에 김건희 씨가 UI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윤석열 측에서는 답변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사건
사건, 그런데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그 당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이들이 작성했던 첩보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후너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인 이모 씨가 당시 박근혜의 친인척과 연관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씨는 2009년 한 투자자문사를 설립해요. 근데 투자자문사를 설립할 때 박근혜의 동생 박지만 씨 아내 서양희 변호사가 개입을 합니다. 이때 이 씨가 이 백무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통해서 이 서양희 변호사랑 박지만 씨를 이제 소개를 받은 거고요. 투자자문사도 이 서양희 변호사와 공동으로 설립을 하죠. 자, 이 씨는 이 서양희 변호사와 함께 설립한 투자자문사를 통해서 UI에 접근을 했고요. 온콜리스 인수도 이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온콜리스의 인수 추진을 할 때 서양희 변호사와 이모 씨가 같이 또 수차례 동행을 했고요. 투자자문사는 인수를 성사시킨 대가로 10억 원 상당의 중개 수수료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씨와 백전 비서관은 UI의 후너스 인수 직후에 후너스의 감사를 맡기도 했죠. 그래서 우회 상장의 대박을 치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 조작, 이 모든 일에 박근혜와 박근혜 그 2013년 그 당시 박근혜 친인척과 청와대 비서관들이 연관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박근혜가 주가 조작 엄단을 지시했던 때였죠. 그러니까 전면전을 선포했던 대통령의 친인척이 주가 조작범과 동업을 했다는 사실이 만약에 알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이제 큰 어떤 대통령과 주가 조작범, 친인척의 주가 조작범이라는 게 언론 헤드라인으로 또 이렇게 어떤 큰 타격을 입혔겠죠.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첩보 보고서를. 자, 그리고 첩보 보고서가 올라간 이후에는 이 수사가 역시나 이상하게 흘러간 거죠. 이모 씨와 최은순 씨의 관계를 제보했던 제보자는 당시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이게 무마가 됐다. 아니, 검찰 조사를 가가지고 내가 뭐 이런저런 저는 다 얘기를 다 꺼내 들었는데 그냥 조사관이 알았어 라고 하고 끝이더라. 이게 조금만 파더라도 다 드러나는 건데 서류를 가져다 주더라도 그냥 수사관들이 그렇구나 하고 말더라 이거예요. 그때 변호사들 대거 이 검찰 출신 정관 변호사들을 대거 추천을 받았고 그중에 또 한 명의 그 정관 변호사랑 또 계약을 했다라고 하죠. 청와대 영향력 플러스해서 검찰 출신 정관 변호사들의 힘이 결국 작용을 해서 이모 씨는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기소를 피합니다. 다만 횡령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역시나 결과는 모두 무죄 선고였죠. 그리고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손발이었던 C와 D, 그러니까 시세 조종을 의뢰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도 그 검찰 조사에서 얘기를 해요. 주가 조작을 계획하고 의뢰한 거는 이제 이모 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모 씨 앞서 보신 것처럼 그 혐의에 대한 기소를 피하기도 했고 그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를 받았죠. 그리고 역시나 C와 DC 역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납니다. 청와대 사정라인에 있었던 그 한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VIP, 그러니까 박근혜와 관련된 부분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 그 당시에 하나도 없었답니다. 증인 신청도 없어, 공판기일도 2번이 정부였고 심지어는 재판부가 이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찰은 항소도 하지 않고 추가 수사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으로 이득을 본 사람이 있었는지 뭐 추가적인 어떤 공범이나 그러니까 방조범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심지어 이제 김건희 씨의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내역도 함께 묻혔던 거죠. 이런 일들이 또 밝혀진 거예요. 또 지금 요 내용, 그러니까 제가 앞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김건희 씨와 연결된 문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모 씨의 주가 조작 혐의에 김건희 씨 역시도 가담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씨가 이제 그 단순히 어부지리로 수사선상에서 벗어난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김건희 씨가 연관된 금융비위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당시 청와대의 그 입김 플러스해서 특수통 라인의 윤석열의 입김도 함께 작용했던 것은 아닌지 이것도 모두 다 따져봐야 될 문제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무엇보다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의 시점을 좀 떠올려 보자 이거예요. 제가 아마 방송을 하면서 너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2013년을 떠올려 보자 이거예요. 그때 박근혜 정부가 2013년 2월에 이제 임기를 시작을 해서 5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검찰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꾸려져요.
그리고 그게 이듬해 서울 남부지검으로 이관이 돼서 서울 남부지검이 그러니까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통해서 완벽한 여의도 저승사자로 자리매김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서울 남부지검 같은 경우는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그러니까 줄여서 합수단에 금융감독원도 이제 파견 보내, 국세청도 파견 보내, 그러니까 각종 유관 기관들이 파견을 보내면서 금융비리와 관련된 것을 모든 것을 이제 이 합수단이 관장을 합니다. 굳이 뭐 국세청에 어렵사리 뭘 요청해서 자료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원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이때 이 합수단에서부터 생겨왔던 이야기들이 뭐였냐면 금융비위의 온상인 곳이다 라는 이야기였죠. 합수단 이야기는 제가 어쨌든 수십 번을 말해왔던 거라서 지금 딱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합수단 단장부터 해서 그 안에 있던 검사들이 윤석열과 같은 특수통들밖에 없었어요. 애초에 특수통 이중대의 성격으로 만들어졌던 곳이 이 합수단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합수단이 꾸려지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은 무마가 되죠. 박근혜 일가의 개인만이 아니라 김건희 씨 역시도 이 회사와의 어떤 특수 관계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청와대 하명만이 아니라 그 당시 무마시켰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비슷한 형태로 특수통이 열심히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한 작업도 들어갔을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런 사건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 합수단이 그 시기에 출범했다는 사실만 두고 봐도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주가 조작 선수라고 하는 걸 전 달리 구분 지을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일가가 그냥 주가 조작 선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로 너무 많은 금융 비위들과의 연결점들이 확인되는 겁니다. 자, 김건희 씨의 급여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수십억 원대의 그 자산 배경이 이렇게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거죠. 윤석열 후보가 정치 입문 이후부터 그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신봉하고 뭐 자본주의를 강조하는 그 발언들을 이어갔지만 정작 본인 처가는 이 시장을 교란하는 그 근간부터 무너뜨리는 범죄를 펼쳐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윤석열 후보는 그런 처가에 정말 든든한 백이 되어줬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확실한 증거와 정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본인이 써먹어왔던 말처럼 참 같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